안녕하세요. 오늘 전해주신 6월 20일 국내 증시 마감 자료. 와, 정말 뜨거운 소식이 있네요. 코스피가 드디어 3천선을 넘었어요. 그 3년 5개월 만이죠? 네, 맞습니다. 정말 오랜만이죠? 네. 이 자료 보면서 대체 뭐가 이런 큰 움직임을 만들었을까? 어떤 걸 좀 봐야 할까? 핵심만 빠르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오늘 시장 속내를 뭐랄까?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죠. 네, 보내주신 자료가 오늘 시장을 움직인 힘, 또 그 결과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. 코스피가 1.48% 오른 3021.84, 코스닥도 1.15% 올라서 791.53으로 마감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단순히 지수만 오른 게 아니고 그 배경이 중요하죠. 맞아요. 특히 코스피 3천 돌파, 이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자료 보니까 이 상승을 딱 이끈 주체가 보이더라고요. 네, 들었습니다.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미 컸습니다. 자료에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,562억 원, 와, 꽤 많이 샀네요. 네, 기관도 372억 원, 이걸 순매수했어요. 순매수요? 네, 그러니까 판 것보다 산 게 이만큼 더 많았다는 거죠.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. 네네. 이 매수세가 지수로 확 밀어올린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. 아하, 반면에 개인들은 좀 팔았어요. 차익 실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. 외국인 기관은 사고, 개인은 팔고. 이 수급 주체별 움직임 차이도 되게 흥미로운데요. 그럼 이들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산 이유, 그 동력이 뭘까요? 자료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짚던데요. 네, 맞아요. 첫째는 역시 새 정부,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. 아, 정책 기대감? 그렇죠. 코스피 5천 시대에 이런 구호 같은 게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면이 있겠죠. 네. 그리고 둘째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들 있잖아요. 네, 중요하죠. 뭐 AI, 반도체, 2차 전지 이런 관련주들이 다 같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.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낸 걸로 분석됩니다. 특히 AI 관련주 움직임이 인상 깊었어요.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자료에 보니까 SK그룹이랑 AWS, 아, 네네. 데이터 센터. 네, 7조 원 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소식. 이게 완전 불을 지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큰 종목들이 각각 6%대, 10%대 막 이렇게 크게 올랐어요. 그렇죠. 정책이랑 개별 기업 호재가 딱 결합된 결과죠.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또 있었잖아요. 아, 맞아요. 뭐였죠? 아, 화장품. 네, 바로 화장품입니다. 자료 보니까 한국 화장품, 코리아나 뭐 이런 종목들 상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그냥 네, 맞아요. 여러 개가 상한가를 갔어요. K뷰티 인기가 정말 대단한가 봐요. 이게 K뷰티 글로벌 흥행이랑 또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, 이게 같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그 외에도 많았어요. 정부에서 영화 관람 할인 쿠폰 준다니까 영화 관련주 오르고, 바른손 E&A 상한가 갔고요. 아, 정책 수혜네요. 네, 소비 좀 늘 거란 기대감에 음식료주, 또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, 이거 제도화한다니까 핀테크 관련주,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갔죠. 카카오페이까지. 와. 네,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테마가 정책 바람 타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. 특정 분야만 오른 게 아니라 여러 섹터로 온기가 좀 퍼져나갔다. 이게 특징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시장의 진짜 핵심 축이잖아요. 반도체랑 2차 전지. 얘네는 어땠어요? 이들이 좀 받쳐줘야 3천 돌파가 됐을 텐데요. 당연하죠. 안 받쳐주면 안 되죠. 반도체 대장주 SK 하이닉스 4% 넘게 올랐는데요. 오, 많이 올랐네요. 네, 이건 역시 HBM, 고성능 메모리 기대감이죠. AI 시대의 필수니까. 그렇죠. 2차 전지 쪽은 에코프로 BM이 12% 넘게, 와, 12%요? 네, 에코프로도 7% 넘게 급등했거든요. 와, 이것도 많이 올랐네. 이거는 미국의 IRA,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잖아요. 그거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. 아하, 안도감 같은 거군요. 네, 이런 주도주들이 다시 힘을 딱 내주니까 오늘 3천 돌파에 중요한 발판이 된 거죠.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았지만 그래도 뭐 모든 분야가 다 웃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. 하락한 쪽도 있었겠죠. 그럼요. 자료 보면 그 중동 쪽 긴장이 좀 완화될 것 같다.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요. 그동안 좀 강했던 에너지, 해운, 방산 관련주 이쪽은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. 하락했습니다. 아, 리스크 줄어드니 오히려 파는군요. 네, 한국석유가 11% 넘게 내렸고요. 흥하해운도 한 8% 넘게 내렸네요. 꽤 많이 내렸네요.
네,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가 오히려 관련주에는 좀 악재가 된 셈이죠. 그리고 건설주도 업황부진 우려 때문에 약세를 못 면했습니다.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네요. 그래도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도 많았고 250일 신고가, 그러니까 거의 1년 중 최고가 경신한 종목도 막 나왔다고 하던데요. 맞아요.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, 핀테크 관련주 말고도요.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게임 플랫폼 기대감 받은 미투온, 이것도 상한가 같고요. 아, 개별 모멘텀이군요. 네, 그런 종목들 움직임도 활발했어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이버, 카카오, 현대백화점, 코스맥스 이렇게 각 업종 대표하는 종목들이 대거 250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이에요. 오, 대표주들이요. 네, 이게 그냥 특정 테마만 뜨거운 게 아니라 시장 전반의 어떤 기초 체력, 이게 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거든요. 와, 정말 시장 전반에 걸쳐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네요.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오늘 시장의 맥락 그리고 주요 포인트들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 증시는 일단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었고요. 네, 외국인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 있었죠. 네, 수급. 그리고 AI, 화장품, 반도체, 2차 전지 이런 핵심 테마들이 다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3000이라는 중요한 심리적, 기술적 장벽을 넘어선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자료 통해서 확인한 오늘 시장의 이 열기,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. 과연 이 뜨거운 상승세,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좀 단기적인 흥분일까요?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변수는 또 무엇일지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?